슬프다고 하는 감정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슬플 줄 모르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참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가 저는 더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감기 바이러스처럼 이게 돌고 있어요. 알아야만 낫는 것 아닙니까? 그 슬픔과 우울을 적당히 감추거나 섣불리 극복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그게 정말 문제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슬픔과 우울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현대인들의 우울과 불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얼마 전 제가 읽은 책은 고립사회라고 하는 책을 보더라도 우린 너무 지금 각자의 삶, 거기다 이제는 또 코로나 이후로 격리된 삶, 또 지금 우리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매개가 되긴 하는데 그러나 떨어져 있죠. 사실 이거는 유리창과 같아요. 여러분하고 저는 이 유리창 덕택에, 즉 이 매체 덕택에 여러분과 나를 만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벽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밖을 볼 수가 없잖아요. 뚫려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기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방송은 유리창을 우리한테 만들어 준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죠. 매개가 됐으니까. 근데 우리 만질 수 있나요? 유리창은 또 단절이기도 하죠. 이랬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만나는 걸 단절시키기도 하죠. 우리가 SNS 시대라 해서 많이 더 소통이 되고 많은 유리창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만나는 사람은 줄어드는 것 같은 것. 문자는 수없이 많이 날리지만 그 사람의 육성은 사실은 듣고 있지 않아서 전화도 걸지 않는다는 것. 그런 아이러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솔직히 현대인들이 과연 더 우울한지 불안한지는 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원시대도 안 살아봤고 조선시대도 안 살아봤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는 건 다 똑같겠지. 인생은 조선시대 태어났어도 우울했을 거야. 원시인도 우울했을 거야. 그렇지 이럴 수 있어요. 원시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사자가 어디서 튀어나오나.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옛날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덜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때로는 꼭 좋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가령 노예는 불안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노예로 확정됐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노예고 대충 살아도 노예겠네요. 근데 우리에겐 기회가 생겼죠. 그 기회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찬스도 되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는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찬스도일 수도 있지만 그걸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기회가 있는데 못 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불안해하고 우울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근대에서의 삶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대는 신분제 사회랑 달리 그 운명에 관한 생각이 좀 변했어요. 그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게 너무나 스피드해졌고 그리고 그 경쟁 체제가 너무 가혹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랑은 달리 엄청난 비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명 덕택에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쇼핑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힘드시죠? 너무 많아서. 그거 하나 고르는데 5만 거 비교하느라고 시간만 더 많이 보내고 있으시잖아요. 1,350원, 1,330원 갖고. 그래서 딱 1,330원을 찍었다? 그랬더니 택배비 200원이 더 비싸. 짜증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이 우리를 뭐가 정답이지? 하고 자꾸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탈감정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는 내용이냐면 우리 현대가 감정이 메마른 사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이 지배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방송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 이렇게 자막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말하지 않고 해석한 거에 들어갈 때가 있죠. 잘난 척하며. 나 잘난 척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왜곡됐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은 그래 저거 잘난 척하는 거야 라고 이미 이들이 프레임 짜준 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내 감정이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잘난 척한 감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잘난 척해 하고 봤는지 그게 과연 우리 감정인지 근데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샌가부터 우린 자막에 따라 자동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생성해내고 있죠. 놀이공원 가보세요. 놀이공원에 가서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어. 그게 여러분 얼마나 디자인된 대로 사시는 겁니까? 놀이공원 제작단을 만들었을걸요? 여기서 오금이 저릴걸, 여기서 시원할걸 다 설계해 놓은 거예요. 거기 따라 나는 반응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이게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정말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냐?
이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거기다 지금 사이버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더더욱 이 문제가 현대에서는 복잡하게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많은 경우에 문화 산업에서 조작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내 진짜 감정인가? 그거가 이제 분간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많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내가 내 진짜 감정이래야 그거를 뭐 해소할 방법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카타르시스가 벌어질 것 아닙니까?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어떤 감정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쏟아냄으로써 그 감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배설이라는 거잖아요.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이 깨끗이 비워짐으로써 느끼는 그 감정, 그게 카타르시스인데, 그러려면 내가 감정의 정화를 느끼려면 내 감정으로 차 있었어야 그 감정의 정화가 오는데, 이 감정 자체가 만약에 만들어진 감정이라면 혹은 감정 연습도 돼 있지 않다면, 그러면 나는 제대로 된 카타르시스도 못 느끼면서 자기는 카타르시스 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 아닐까. 그러다가 난데없이 정말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인터넷에 악성 댓글 달 때.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사악할 수가 없어요. 막 감정을 배출해요. 이거는 배출도 아니고 배설이에요. 진짜 이거는 쓰레기 똥을 배설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날 감정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악담을 늘어놓는 것도 잘못된 정보를 갖고 쓰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내가 내 감정에 대한 훈련이 돼 있지 않고 내 판단에 대한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배설을 했는데 남의 걸 배설한 거예요. 내 게 아니었어. 그래놓고 그 배설 때문에 사회는 더욱더 또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어. 이런 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예전에 비해서 우울할 일들이 많아지겠죠. 불안한 일들이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 플러스 조작되고 아닌 것들, 그 다음에 더 크게 조장해냈던 것들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불만이 많아져서 옛날에 우리가 그냥 신문 읽을 때에 비해서 소셜미디어가 많아져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된 건 장점인데 거기에 비례해서 분노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죠? 그중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짜 뉴스에 의한 것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남들이 댓글 쏘는 거에 내가 맞아 하고 동의해서 실제 적극적인 동의도 아닌데 거기 휩쓸려서 남들의 판단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평, 불만,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의 우울과 불안을 좀 진단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과학책에서 한 구절을 읽고 잠시 식욕을 잃은 적이 있어요. 과학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생체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어린 나이에 왜 놀라운 거냐면요. 저는 그전까지 먹는다는 게 뭔지 왜 먹는지 성찰해 본 적이 없거든요. 밥을 왜 먹어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질문을 던져야 그때부터 성찰이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때문에 성찰을 못할 경우가 많아요. 잘 살면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성찰이 없는 거거든요. 늘 밥 잘 먹었어요. 의심이나 해봤나? 왜 밥 먹는지에 대해서. 엄마가 먹으려니까 먹고 때가 되니까 먹고 맛있으니까 먹고 배고파서 먹는 거지 이걸 뭐 때문에 먹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 정답이 나왔어요. 그거 너 살아가기 위한 생체 에너지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저한테 왜 무서웠냐면은 에너지 덩어리라고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과학을 몰라서. 에너지는 그럼 뭐 전기 이런 것만, 증기기관차 이런 것만. 기관차는 달려야 돼. 그럼 얘는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얘한테 석탄을 떼갖고 얘가 달려가는 거야. 그건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밥이 내 눈에 뭐로 보였을까요? 석탄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단순히 밥을 먹어서 에너지 얻어서 일하고 뭐 이런 거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먹지 말아야 될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그 에너지가 고작해야 그 다음 밥 먹기 위해서만 쓰는 걸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에너지를 갖고 내가 움직여서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생각을 어릴 때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겠어요. 잘 먹어야 내가 더욱더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어떤 축도일 수도 있겠다.
슬프다고 하는 감정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슬플 줄 모르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도 감각기관에 따른 반응인데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죠. 슬플 땐 너무 울어. 그럼 이거 건강하지 않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 우울증이라 그래요. 근데 슬픈데 안 울어. 이것도 정상은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씀이. 슬플 땐 슬퍼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슬픔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참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가 저는 더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슬픈 건 어찌할 수 없다. 그럼 한번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어떤 시인의 그 발상을 빌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슬픔이 막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슬픔을 겪게 돼 있는 거예요. 나만 슬픈 게 아니라 슬픔이 감기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살아가려면 누군가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숙주로 나를 택한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슬픔이 돌림병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안 슬펐던 적은 한 번도 없어. 항상 이 마을은 누군가 슬퍼. 그러면 슬픔이 다가왔을 때 슬픔이라고 하는 놈이 잠시 내 몸에 기생해서 살려고 왔나 보다. 내가 숙주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좀 적당히 있다 가라. 그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알아야만 낫는 것 아닙니까? 슬플 때 슬퍼하고 우울할 땐 우울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 슬픔과 우울을 적당히 감추거나 섣불리 극복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그게 정말 문제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슬픔과 우울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때로는 정당한 우울도 있고 주변에 보면 정말 우울해할 필요가 있어서 우울해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그 우울의 필요가 있어 우울해하는 사람한테도 우울함을 아예 용납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건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 이런 시간이에요. 뭐 그런 걸로 우울해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거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래서 이따금 정당한 우울에 가야 될 그 자리를 허여해 주는 것 그래서 슬플 때 슬퍼하고 우울할 땐 좀 우울해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